네, 안녕하십니까.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.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지금 좀 이런 조정장에서는 좀 맞지 않는 느낌이 있는데 중국 2월 수출이 무려 60%나 폭증을 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.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, 뭐. 네.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숫자 노름인데요. 이제 단순히 사실은 그렇게는 보기 어려운데, 일단 수출이 60% 늘었다. 이거는 뭐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. 이게 전년 동기 기준이에요? 그렇죠. 아, 전년 동기나. 그래서 보면 최근 10년간 수출 증가율 중에서 최대입니다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작년에 마이너스 17%가 나와가지고, 이제 그 기저효과 때문에 이게 휙 늘어난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고, 그래서 이제 이게 폄하할 거냐, 그건 전혀 아니에요. 네.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2019년 그 코로나가 없었던 때하고 비교하더라도 숫자가 높아요. 그래서 수출 잘 되고 있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2월 달까지 그러니까 2020년 2월 달에 수출이 마이너스 17%였고 무역수지 흑자는 71% 적자였어요. 그런데 2021년 2월 달에는 수출이 플러스 60%, 수입도 플러스 22%. 근데 문제는 흑자가 얼마가 났냐고 그러면 작년 연간으로 흑자가 5,300억 불 정도예요. 그런데 1, 2월 달에 흑자가 1,000억 불이 났어요. 네. 그 연간의 5분의 1이 바로 이제 흑자가 났다는 거죠. 의미가 있네요. 그렇죠. 예. 어마어마한 수출이 이제 이루어졌고, 그래서 이게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연간 수출의 그 한 11% 정도가 이제 이루어졌는데,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작년 총 수출의 한 18%가 2월 달까지 이루어진 거예요. 그래서 비중이 거의 뭐 한 9%포인트 정도 배 이상 늘었다고 봐야죠. 그래서 이제 요게 조금 이제 특이한 점인데, 그래서 지금 뭐 수출 증가율, 수입 증가율 다가 작년 8월 달 이후로 이것이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요.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도 의미 있게 상승하지만 수입 증가율도 못지않게 상승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뭐 미국하고 무역 전쟁 했으면 수입을 안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. 네. 그만큼 이제 중국이 이제 내수의 파워가 커졌다고 봐야 되고,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흑자 많이 낸다고 중국한테 한 2천억 불 줄이라고 2년 동안 그 난리를 쳤는데, 문제는 한 달에 이 무역 수지 흑자가 1,000억 불씩 난다. 이거는 이제 트럼프 전략이 뭔가 좀 잘못됐다는 거죠. 무역 전쟁을 했는데 중국은 무역 흑자가 역사적으로 늘고 있다는 그렇죠. 상황이죠. 네. 그래서 이제 일단은 60%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저효과예요. 코로나 효과. 네.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이제 플러스 60, 플러스 22% 나왔는데, 근데 이제 요거를 그 2019년 코로나가 없었던 때하고 같이 비교를 해봐도 이게 수출이 29%, 수입이 17%가 플러스예요. 굉장한 성장을 하고 있네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, 그리고 무역수지 흑자는 2015년에 그 1,200억 불 1, 2월 달 누적으로 이게 사상 최고였는데, 이번 2021년은 그 이후에 6년 만에 최대치 1,000억 불이 흑자가 났어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의미가 있고, 그래서 그 지금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흑자가 많이 난 거냐를 좀 아이템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뭘 중국이 수출했길래 그러는데, 이게 특이한 거 4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 IT. 네. 뭐 IT는 코로나19 때문에 뭐 전 세계가 다 이제 그 썼는데, 전월 대비해서 59%, 이 전기 대비해서 58%. 네.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, 전기 제품, 하여간 IT 제품들이 이게 뭐 50% 이상 늘었고, 그 대신 조금 더 특이하게 우리가 좀 볼 거는 패션 의류예요. 80%. 네. 전월 대비 80%, 네. 전년 동기 대비 55%. 그 다음에 완구 있죠. 장난감. 그 다음에 가구. 이게 72%, 85%, 뭐 이렇게 왕창 늘었어요.
그래서 패션, 의류, 완구, 가구. 그렇죠. 이게 지금 중국이 전통적으로 강한 네. 이제 인건비 많이 들어가는 이제 이런 산업인데 이게 수출이 대거 늘어났다는 게 이게 이제 결국은 코로나19라고 봐야 돼요.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선진국이 지금 이제 이런 그 일상용품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뭐 셧다운을 했으니까 못 만들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데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죠. 경기 나쁘니까 이걸 많이 샀다는 것도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집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집안 치장을 자꾸 하는 거죠. 네. 그래서 가구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예요. 그 완구와 가구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, 밖으로 안 나가는데 의류도 늘었다는 게 또 신기하네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다른 지역, 네. 예를 들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이 의류 산업이 이 셧다운이 돼서 이제 중국은 가장 빨리 그 28일 만에 이제 이걸 정상화했기 때문에 네. 이 다른 지역의 쉐어를 뺏어오는 그 이펙트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.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중국의 가구 회사들의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. 네. 그게 이제 이런 그 코로나의 특수.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택트만 이제 보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패션, 완구, 가구가 이게 코로나 언택트 이외에 올드 이코노미에서 수혜를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희가 뭐 이 코로나 이후에 성장한 산업으로 자동차, 가전을 뽑았는데 그 못지않게 패션, 완구, 가구의 수출도 굉장히 증가했네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증가율로 보면은 조명 그러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네. 실내 장식도 바꾸고 등도 바꾸고 이런 걸 많이 했던가 봐요. 그러니까 오늘 그 푸빅 컨텐츠를 했는데 거기서도 어제 같은 큰 하락장에서 상승된 업종 중에 인테리어가 있더라고요. 그렇죠. 예. 그러고 이제 의료기기가 이게 수출이 거의 한 4번째로 많아요. 증가율이. 그래서 이제 의료기기 자체가 이게 뭐냐면 이것도 또 이제 중국이 병주고 약주고 한 건데 네. 코로나19 때문에 각 나라들이 방진복 또 예를 들면 열측정기 네. 뭐 이런 진단 키트 같은 거 이거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중국은 이게 빨리 끝나버렸으니까 그게 남아도는 거죠. 네. 이걸 대량으로 수출해서 지금 의료기기 쪽이 이게 굉장히 컸다. 이게 또 이제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수입 쪽으로 한번 살펴볼까요? 그래서 수입에서도 또 우리가 중요한 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. 네. 이 농산물 수입이 많았고, 그 다음에 이제 철광석이 이게 지금 60%가 늘어났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 목재하고 강재, 이것도 이게 전월 대비해서는 58%, 68%, 그리고 구리, 이게 전월 대비 86%, 전년 동기 대비 32%. 그래서 철광석, 구리, 그리고 자동차가 이게 수입이 전월 대비 83%, 그리고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4%. 자동차 많이 샀다는 거죠. 와, 세 자릿수 상승한 것도 있네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철광석 같은 게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게 결국은 중국의 전통산업, 자동차라든지 가전 이런 것들이 이제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고 네. 또 중국이 그 SOC 투자를 많이 늘린 거죠. 그래서 SOC 투자를 많이 늘리는 바람에 그게 시멘트하고 철근, 철강 이게 많이 들어가는 거. 네. 이제 그리고 중국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그 폭등은 안 했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여전히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철광석, 구리, 자동차. 그래서 이게 보면 최근에 보면 중국도 그 비철금속 관련되는 업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. 네. 그래서 우리는 뭐 전기차니 무슨 뭐 반도체니 뭐 자율주행 자동차니 거기에 이제 한국은 많이 꽂혀서 얘기를 하지만 그 전통적인 사이클 산업 이쪽이 지금 뭐 데이터로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증가율이 있고 이것은 내수 시장의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지금 수출과 수입 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중국이 원재료를 수입해서 이 완제품을 그 수출하는 즉 세계 공장의 역할을 이 시기에 엄청나게 했다라는 느낌이 오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하여간 놓고 보면 철광석, 강제, 구리, 자동차 그리고 콩 네. 이것도 수입이 많아요. 그래서 콩은 이제 뭐 미국하고 무역 전쟁 때문에 콩을 수입을 미국으로 따냈다가 또 상대적으로 줄였다가 늘린 것일 수도 있고.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농산물, 철광석, 구리, 자동차 이 4대 품목이
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수입한 거였다. 네.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것은 그 미중 무역 전쟁인데 네. 이게 제가 제목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달았습니다만은 이 중국의 대미 수출이 그리고 대미 수입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. 작년 하반기 이후로. 그래서 전쟁 중인데 교역은 더 늘어났단 말씀이죠. 그렇죠.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난리를 쳤는데 네. 이게 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이렇게 늘어났냐? 결국은 이제 미국이 셧다운을 완전히 했기 때문에 생필품의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. 근데 그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중국산 제품을 빼고서는 답이 없었다는 거죠. 선택지가 없었네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또 중국도 안 터지려고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이제 당초에 한 2천억 불 더 사주려고 했다가 실제로는 한 40% 정도 그밖에 못 사줬어요.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이 미국으로부터 수입도 이제 많이 늘렸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양국 간의 그 무역 거래가 확 줄어야 되는데 네. 오히려 차트에서 보듯이 이게 폭등을 하는 거의 90%까지 늘어나는 교육이 증가했습니다. 그래서 네. 아주 이제 아이러니가 벌어졌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놓고 보면 이게 전월 대비해서 그 대부분 다 많이 늘어났는데 어디가 많이 늘었냐 하면은 이게 일본, 유럽, 미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. 3대 경제권이 다 늘어났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87%, 유럽이 62%, 그 일본이 47%, 뭐 이런 식인데요.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건데 결국은 이 미국, 유럽, 일본이 코로나19 때문에 생산을 완전히 이제 셧다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집에서 뭐 이제 있는 기간이 많으니까 생필품의 수요 또 어떻게 보면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저가의 이제 제품을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커졌던 거죠. 그래서 미국, 유럽, 일본 3대 경제권의 수출이 이게 두 자릿수도 이게 그것도 50%, 80% 증가하는 이런 불상사가 생겼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미중의 무역전쟁, 아, 중국은 저거 죽었다.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. 그래서 데이터를 놓고서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보고 이걸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네. 이제 우리가 그런 쪽에 조금 약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로 말해주기는 이 주요국에서 이 중국 물건의 수요가 늘어났다고 보는 거네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똑같이 이제 하반기부터 미국, 일본, 유럽 다 늘어났고 또 아세안하고 홍콩, 인도도 이게 이제 미국, 유럽, 일본으로 이제 재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이제 늘어난 거죠. 네. 그래서 하여간 코로나19 때문에 뭐 정말로 이게 화장실에서 웃고 꿀을 빤 놈은 바로 중국이다.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. 네. 그래서 뭐 자기네는 코로나19 책임이 없다고 발뺌도 하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여간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글로벌 경기가 뭐 금년도는 누가 봐도 어느 지역이든 다 회복이 돼요. 근데 이거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그러면 아주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입니다. 그래서 미국, 유럽, 일본 제조업의 PMI가 다 이제 50을 넘어가게 되고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는데 그 회복세 수출 증가율이 60%가 넘어가는 나라 그게 바로 지금 중국이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의 그 경기 회복의 중요한 변수는 결국 코로나19 백신이죠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 맨 위에 보이는 화면 한번 확대 한번 해봐 주세요. 맨 위에 있는 그 초록색이 이게 미국의 확진자 수입니다. 와, 엄청나네요. 그렇죠. 이게 이제 위클리 단위, 바이위클리 2주 단위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제 바이든 집권하고 나서 툭 떨어졌죠. 100만 명 이하로. 네.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1월 달하고 2월 달에 피크아웃을 하고 대부분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그 수입 수요가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고 그걸 공급하는 이제 중국이 수혜자가 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. 네.
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국면에서 좀 아이러니한 뉴스이기도 한데 이 중국의 수출 급등 그 이면 속에 어떤 원인이 있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소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